이번 시간에는 삼합과 방합을 다뤄보겠습니다. 삼합이란 용어는 석삼의 합할 합이란 글자가 모인 것입니다. 합에 대해선 앞서 합충 시간 때 우리가 배웠죠. 지지에는 서로서로 합을 하는 6쌍의 짝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삼합을 직역해 보면 어떤 세 글자가 있는데 그 셋이 합을 하는 작용 관계에 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셋이 함께 또는 동시에 합을 한다고 말이죠. 고서에서는 삼합을 육합과 구분짓기 위해서 삼합 대신 삼회라고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회는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인 회사할 때 그 회인데 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지끼리 삼합 관계에 있는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묘미 삼합, 인오술 삼합, 사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 그 다음 왜 하필이면 얘네들끼리 삼합 관계인지 알아야겠죠. 지장간 원리와 지지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삼합의 조합은 생지, 왕지, 고지입니다. 생지, 왕지, 고지는 잘 메모해 두셨겠죠? 화의 계절인 여름을 예로 들면 생지, 인목에서 여름의 씨앗이 태어나고, 왕지, 오화에서 화의 양음이 모두 갖춰지고, 고지, 술토에서 음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영상 바로 직전 3편의 강의로 우리는 12운성도 배웠으니 삼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운성은 지지에 따른 천간의 기세 상태를 말하고, 천간은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양간과 이 그래프, 조견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병화, 그러니까 화운동 중에서 양화의 운동은 인목에서 생단계입니다. 오화에서는 왕단계이고 술토에서는 묘단계입니다. 인오술은 3회 관계에 해당하는 지지죠. 병화는 양화라서 12운성 운동할 때 좌에서 우로 순행하는데, 인목이라는 생지, 오화라는 왕지, 술토라는 묘지 구간을 모두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그래프 위쪽 구간, 이 구간을 양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인오술은 양 운동 구간을 온전히 포함하게 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겠죠. 삼합이 양 운동이라면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방합인데 잠시 후에 논하기로 하고, 이 시점에서 묘지에 대해서 2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4단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묘 구간까지 포함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인목은 생지, 오화는 왕지, 술토는 고지인데 갑자기 술토에 고지가 아니라 묘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고지랑 묘지랑 같은 뜻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은 음에서 생기고 음은 양에서 생기기 때문인데, 제왕은 그래프상 최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 뜻은 걸록이 최정점에 근접하는 기세가 있지만 최정점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셔서 4단계와 묘 단계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묘지와 고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고지라는 용어는 지지를 논할 때 나온 것입니다. 묘지라는 용어는 천간을 논할 때 나왔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음양으로 둘이서 하나니까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십이운성 주의사항 영상 때 이미 말씀드렸죠. 십이운성은 지지가 아니라 천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담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서에 따라서는 인, 오, 술 이렇게 셋이 모이면 거대한 화국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을목은 목이지만 인오술에서 생황묘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간이라 역행함으로 오인술에서 생왕묘 운동을 합니다. 조견표에서 을목이 오화에서 생운동하고 인목에서 왕운동하며 술토에서 묘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합작용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입니다. 가령 임수일간에 인오술 삼합되면 화국으로 인하여 물이 다 증발이 되어버린다거나 기토일간에 인오술 삼합되면 작은 습토가 불길에 다 메말라 버리는 것 같아서 고자가 되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흉한 통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임수를 물로 보는 것도 기토를 흙으로 보는 것도 전부 물상이죠. 물상론은 개인견의 차이만 있고 논리로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물상론을 쓴다면 이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수는 거대한 물이라서 바다를 뜻한다. 제아물이 땅에서 불길이 치솟는다고 한들 바다는 증발하지 않는다. 기토는 작은 습지라서 이미 그 자체로 오아시스다. 사막이 아무리 뜨거워봤자 오아시스는 생겨나고 다른 생명들을 살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정반대 통변이 되는 셈이죠. 고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화가 인호술과 간목을 얻었을 때, 임수가 신자진과 계수를 얻었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의역하면 병화는 다 불살라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임수는 다 범람해 버려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치를 알면 흉한 일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주 공부의 큰 장점입니다. 여담이 좀 길어진 것 같으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합, 즉 3회 관계에 있는 글자들은 모두 4칸 전진 관계에 있습니다. 가령 해묘미 삼합을 볼까요? 해부터 자, 축, 인, 묘, 묘부터 진사, 오, 미, 미부터 신유, 술, 해. 이렇게 4칸씩 차이가 나니까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나 6살 차이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파고들어 이치를 논해보면 오류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궁합론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튼 삼합이란 것은 마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순환하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셋이 삼합이라고 해서 상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합은 서로에게 합을 가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천간상합, 지지상합 기억나시겠죠? 가령 인목과 해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합작용을 가합니다. 삼합은 상합이 아니다 라는 뜻은 자수가 진토에게 삼합작용을 가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진토가 자수에게 삼합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간목이 병화에게 식신작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병화가 간목에게 식신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신금에게만 삼합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토가 자수에게 삼합작용을 가한다고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방합을 논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천간은 2 곱하기 5지만 지지는 3 곱하기 4니까
자연스럽게 3 곱하기 4 형태로 나타내졌죠. 여기서 3이라는 것은 해인사신이라는 A그룹, 묘오유자라는 B그룹, 미술축진이라는 C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말하고 4라는 것은 해묘미라는 봄모둠, 인호술이라는 여름모둠, 사유축이라는 가을모둠, 신자진이라는 겨울모둠, 이렇게 네 모둠을 뜻합니다. 고서에서는 신자진 삼합 수국, 해묘미 삼합 목국, 인호술 삼합 화국, 사유축 삼합 금국, 이렇게 세 지지가 동시에 합하여 오행을 강화시킨다는 느낌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오행의 국은 다 있는데 토국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천간의 2 곱하기 5라는 오행 수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지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 편안하죠. 지지는 사상이라서 토국은 당연히 없습니다. 사계절은 추나추동이니까요. 자, 이제 삼합작용을 논증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논증이라는 것은 반대작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늘 그래왔죠. 생작용을 말할 때 그 반대작용으로 극작용을 말했고, 합작용을 논할 때 그 반대작용으로 충작용을 논했습니다. 우리가 음양의 학문을 배우고 있는 만큼 양을 말하기 위해서 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삼합이라는 것이 양의 작용이라면 그 반대로 음의 작용으로는 삼충이라는 용어가 될 것 같지만, 이미 선현들께서 따로 이름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삼합의 반대 작용은 방합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삼합 대신 삼회로, 방합 대신 방국으로 말이죠. 디테일하게 따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삼합과 방합을 쓰기로 해보겠습니다. 비록 합의 반대 작용을 다시 합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직관적이진 않지만요. 어쨌든 양적인 작용이 삼합이라면 음적인 작용이 방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 살짝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초급 강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수는 진토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진토는 신금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신금은 자수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자수는 축토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축토는 해수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해수는 자수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방합에서 방이라는 한자에는 모라는 뜻과 방위, 방향, 장소, 나라라는 뜻이 있는데요. 해자 축은 모두 겨울 나라에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방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와닿으시겠죠. 국경을 넘어 활개치고 다니는 양적인 느낌이 드는 삼합작용에 비해서 방합은 끼리끼리 작용하려는 음적인 느낌이 납니다. 인목은 오화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오화는 술토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술토는 인목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사화는 오화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오화는 미토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미토는 사화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사화는 유금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유금은 축토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축토는 사화에게 삼합작용을 가합니다. 신금은 유금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유금은 술토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술토는 신금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인목은 묘목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묘목은 진토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진토는 인목에게 방합작용을 가합니다. 음양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이렇게 X축을 만들고 대칭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지지들의 자리를 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뒤집은 만큼 반대 개념으로 음양이 뒤바뀌었습니다. 신자진 삼합과 해사축 방합이 뒤바뀐 것이 보이시죠? 나머지 모든 삼합과 방합도 같은 음양의 원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진토는 자수에게 삼합작용을 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음양의 작용은 1대1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음양의 1대1 작용으로 태어났습니다. 난자가 수많은 정자와 만났다고 한들 반드시 정자 하나하고만 1대1 작용을 하니까요. 삼합은 명주로 하여금 양작용을 일으키고 방합은 명주로 하여금 음작용을 일으키는데 인식에 대한 철학적 내용이 들어가야 해서 중급이나 고급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격국론을 다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